그러니까 어제 이제 인선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 만나서 바로 이제 인사하면서 첫 번째 꺼낸 말이 이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결제하는 시스템도 없고 도장을 찍고 싶어도 인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뭐야. 공무원들 다 원대복귀 그럼 다 시켜야겠다. 들고 튄 거야? 예, 정말. 놔두지도 않고 들고 튄 거야? 예, 저도 청와대 출입을 해갖고 그쵸, 청와대 출입이었죠, 눈으로 원래. 봤지만 텅텅 빈 거 정말 좀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 운영 네. 일부러 마비되라고 네. 엿먹어봐라. 그렇죠. 네? 이러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인수인계 직원 없는 거 출근 방해다. 책임 묻겠다라고 그러네요.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땠냐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랑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그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비서실장이 남아가지고 물론 이제 직원들이 다 갔다고 해요. 근데 비서실장은 남아가지고 이제 끝까지 그 욕먹었던 예. 박근혜 때 정부조차도 네, 그때 한강욱 비서실장이 예. 네, 끝까지 다 그래도 인수인계는 하고 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하나만 그렇죠. 짧게 뭐 네. MBC 다큐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보다가 노무현 대통령 또 최근에 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보다가 인상 깊어서 좀 남겨놨던 메모였었는데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갈 쯤이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 시기에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은 네. 예산 쓰고 이런 거 함부로 잘 못하니까 이 전임자가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청와대 내에 있는 이제 시멘트로 발라진 돌로 다 바꿔놓고 사실은 이제 맘 같아서는 다음 대통령 네. 외교할 때 편하게 하라고 이제 전용기까지 주문하고 싶었는데 당시 이제 야당이 반대해서 못해서 아쉬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다음을 바라보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게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뭐 텅텅 비었다는 거 뭐. 요즘 예, 충격적인. 지금 저렇게 잘 바꿔놓은 청와대도 지금 다 새로 그러니까요. 고쳐야 되잖아요. 수리하고. 네. 네. 전진한 우리 소장님의 SNS 글이 좀 화제인가 보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준희 네네. 회장님이 예, 말씀을 하실 건데 오늘 취재를 좀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거 말이 됩니까? 직접 가서 이제 예,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뭐 그 지금 인터넷에 떠돈 그 캡처 화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 뭐 텅 비어 있고 바닥에 쓰레기들이 널려 네네. 있고 이 천장 낮은데 이게 처음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가서 촬영해서 유출을 했는지 이렇게 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거는 이게 용산이 아니고 뭐 재구성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아까 말할 때 이재명 대표라고 했나 봐요. 제가 아직은 지금 좀 헷갈릴 때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무덤 같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그 상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 봐야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관계자 입장을 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어떤 그 입장을 내놨는지 간략하게 하면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네. 그 인수인계 과정을 두고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그 범죄 행위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진상 파악을 하고 있냐?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실 관계자가 적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 대부분 국민들의 감정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지금 빠른 업무 시작을 위해서 업무 인수인계와 업무 시작, 업무 파악이 중요하다. 산적한 일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얘기는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나 여러 가지 후속 그 조치에 관한 것은 적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대통령실의 그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 중에서도 또 최고위 관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오늘 물었어요. 네. 오늘 1시에 가서 물었는데 지금 그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서 이후 후속 조치나 대응을 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복귀 명령을 했고 복귀를 했고 지금 업무를 지금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상화한 다음에 지금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해서 후속 조치할 계획이 있냐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 복귀시켜가지고 업무를 일정 정상화시켜야지 대통령실에 돌아가는데 이걸 안 하고 그것부터 조사를 하고 조직이 시작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또 반발이 있겠죠. 복귀한 네. 공무원 조직들이 이른바 늘공들이 동요를 하거나 업무에 불협조하거나 뭐 불협조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일견 이해를 했는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거는 용산의 상태에 관해서 정확한 조사와 그리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맥락을 짚어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이렇게 없다는 것들은 지금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있는데 관리법상의 공공기록물이든 대통령 기록물은 지정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이관을 하든지 놓아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무단 반출을 하거나 은닉하거나 훼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저는 이것의 시작이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파면하고 그 간제에서 치과하는 동안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경호처가 방해를 하면서 다 무산됐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 몇 개월 과정 동안 그 내란에 관련됐던 윤 정권의 그 통치 행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관련됐던 숨기고 싶은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은닉되거나 손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건 명확히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하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행해졌는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뭐 특검이든 네. 여기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부 그 중앙일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관해서 푸념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뽑아가지고 조금 냉소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건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전진환 소장은 대통령 기록관 전문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대로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없애거나 뭐 인위적으로 훼손을 했으면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통화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네. 그 관계된 인사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MB 정부로 넘어갈 때 당시 청와대에서 인수위까지 근무했던 인사 그리고 박근혜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당시에도 또 일했고 네, 문재인 그리고 정부. 네. 문재인 정권에서 윤 정권으로 넘어갈 때도 있었던 네. 관계자한테 직접 아하. 취재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뭐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고 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든 물품이든 그대로 돼야 되고 인원도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복귀 명령을 받아가 갈 때까지는 이른바 늙은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왔고 네. 지금 결제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적 기록물이나 전자적 그 기록을 위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전산 장비 이런 것도 다 기록물이고 그리고 정부의 자산이거든요. 그럼요. 이것을 손대가지고 뭐 창고에 뭐 폐기를 하든 뭐 갖다 버리거나 하면 이거 범죄 행위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명확히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요약하면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취재 과정에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 박근혜 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 넘어갈 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 10월 10일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네. 지금 화면 나오죠? 가서 들어보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대규모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다 분류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세월호 사건 당시에 최초 그 기록 보고된 그 기록을 임의로 조작해가 조작했다. 변조를 했다라는 걸 밝혔다라고 뻥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기억에 뭐 서류에 막 삭선하고 막 그랬던 네, 게 막 이렇게 펜으로 해석하고 바꾸고. 말 바꾸고 이런 게 네. 있어서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을 가지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들 하고 조사도 촉구하고 또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랑 그런 그 행위를 했던 그 인사들이 엄청난 그
조사나 뭐 수사 이런 그 곤란함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 그래서 TF도 돌아가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걸 당한 네. 박근혜 정권 쪽의 사람이 윤 정권이 이번에 정권이 완전히 선거례가 넘어가기 전에 야 너네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두면 속된 말로 X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정권 쪽이 지금 그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언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으면서 정말 정말 충격적 사실을 들었습니다. 네. 이거 놀라운 증언인데요. 그러네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김선진 기자?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이준희 위원장님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박근혜 정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캐비넷, 이른바 캐비넷이죠.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적폐 수사를 당했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 쪽 사람들한테 다 지워라. 안 그러면 뭐 아까 말씀 속된 말로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조언을 해준 거죠. 예. 없애야 된다고.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그 단수로 오늘 취재해서 확보한 게 아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MB 때 그리고 네네. 문재인, 박근혜, 문재 이렇게 넘어가는 때 근무했던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로부터 똑같은 증언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아까 제가 전진환 소장한테도 취재를 했고 또 현재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한테 2017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전화 취재를 했고 복귀를 해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청와대를 잠시 출입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출입을 했고 윤 정권에서 3년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보하고 취재한 내용은 거의 정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이 놀라웠네요. 이거 범죄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죠, 이거는. 네, 증거인멸 지시.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손살에 쳤지만 지금 업무 정상화를 하고 그렇죠.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조치가 내란과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내란에 관련됐던 많은 그 기록물 자료,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의 멸실, 은폐 부분하고 지금 3년 내내 간주로 들어간 분재, 선화분 분재 사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PC 이런 정보들을 파쇄한다고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을 촉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5월 27일 날 대통령실 명의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 이런 허위 사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윤 쪽, 네. 윤석열 파면됐으니까 윤석열 네.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거 규명을 해야 되고 막판에요. 이 기자단이 운영하는 톡방도 폭파시키고 나갔어요. 야. 전 정권 야. 사람들은. 이거는 네? 정말 이것도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증거 그리고 인멸이죠, 이거. 제가 이제 그 투표하기 전날 5월 1일인가 네. 이 소통관요. 네. 출입 기자들이 들어가는 그 이제 기자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며칠 전부터 그걸 닫아버리고 그 기자단 그 방에 있던 브리핑 자료 뭐 각종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죠. 지금 정리하고 있어서 이게 복구가 되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식회가 다시 오픈한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100% 안 해요. 안 하죠.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 다 빼고 조정하겠죠. 지금요 엄청난 이 증거 은폐랑 기록물 폐기 사태가 벌어진 거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실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반드시 진상규명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책임과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저희가 출입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 기록관을 이용해가지고 취재할 때 많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돼가지고 총리실 문건 공개해가지고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박근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정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볼 때 홈페이지 서버까지 다 아시겠지만은 그대로 기록관에 넘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홈페이지 작동을 해요. 들어가면. 그래서 달력도 넘겨볼 수 있고 그때 청와대가 무슨 보도를 올렸는지 다 남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YS DJ 정권 내 기록까지도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가 없이
그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제가 방금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이건 안 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닫아놓고 튀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홈페이지 막아놨는데 이거 지금 뭔 짓을 했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미 그 작업을요. 예.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그 전조는 3년 전부터 벌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자단한테 제공하는 보도자료며 외부로 나가는 보도자료에 관련 부서가 있지만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 야. 이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씁니다. 전화번호도 없고요. 기자실 이 소통 안에 그 브리핑 자료면 거기다 어떤 단서를 달아놨냐면요. 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협박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아니 기자단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를 왜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협박용으로 달아나가 합니까? 기자와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왔고 이번에 벌어진 거는 그냥 현상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그래요. 자, 정말 충격적인 취재 내용입니다. 오늘 아마 이제 이걸 진상조사를 뭐 이재명 정부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아마 할 겁니다. 할 건데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건 국정 운영 방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담인데 한 네. 말씀만 드리면 그 이번에 그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안국동에서 63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신 분들이 이용한 버스가 있어요. 예. 제가 안까지 들어가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 탔던 버스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용한 거예요. 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노무현 정권 끝나고 이것을 아마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처리를 했나 봐요. 공매로 넘겨가지고 그냥 팔아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시민분이 이걸 인수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버스에 이 파면을 위해서 혼자 가서 이렇게 싸웠던 시민들이 그 버스를 타가지고 그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들의 공통점은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숨겨요. 맞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러야 되니까. 네, 역시 진실이 담긴 현장 취재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네, 네. 이렇게 정의감에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말 팩트가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이 분노로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인 이준희 인터넷 기자협회장님의 취재이자 목격담이자 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열변을 저희가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또한 진상을 밝히는 거니까요. 혹시 이 방송을 뭐 국회 쪽에서라든지 대통령실 쪽에서 좀 보시고 이게 뭔가 좀 이 증언을 좀 조사를 더 하고 싶다 하면 우리 이준희 회장님께서 충분히 협조를 할 거고요.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네. 이 회장님 말씀 듣다 생각나는 게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잖아요. 뭐 통상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정권 바뀔 때 자동차나 집기 같은 거 공매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네. 만약에 혹시 그런 정황들 특히 PC나 자료 같은 거 그런 게 뭔가 나온다 그러면은 꼭 제보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꼭 아니요, 확인해 세상에 컴퓨터에 자료를 삭제한다고 쳐요. 네. 그럼 자기네들은 불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 치더라도 컴퓨터도 없애버리고 프린트기도 없애버리고 대통령실에 가면요. 기자실에 뭐 기자들이 뭐 저거 하다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물컵도 없고 다 없애버렸어요. 정말 기자실까지 왜?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닌가요? 어디로 간 어딜 거야? 갔어, 진짜. 아니 저 못 찾으면 그 사람들 다 이거 세금 어떻게 쓰는지. 뭐죠 그러면? 진짜 어디 진짜 정확한데 보관이 돼 있지 않고 집으로 갖고 갔으면 다 이거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안 확인을 해야 될 것 문제이기 같은데. 때문에 그렇죠. 보안 문제도 있는 예, 거죠. 이거 국정원과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네. 예.